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점심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밥 먹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공포 영화들을 하루 종일 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 같고 눈도 흐릿하고 좀 쉴까 하다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방금 전까지는 소리 지르고 피가 튀기는 공포 영화를 봤었는데 지금은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글을 쓰는 나라니 참 누가 보면 정신 나간 여자인 줄 알겠네요. 그런데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신이 나갈 뻔했었던 사람이긴 합니다. 잠시 직장을 쉬고 있는 경우인데 병가를 냈고요. 그때 다쳤던 발목도 거의 다 나아가는 것처럼 제 정신 없었던 그 기억들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좀 제대로 씻고 싶기도 해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이야기가 좀 많이 옆으로 가긴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몇 달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다 좋아 보였습니다. 사이좋은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정말 보기 좋아 보였어요. 남편과 결혼함으로 인해 저도 그들과 친하게 지내기를 바랐었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고 호구로 본다고 하죠. 제가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제 잘못은 인정하고 갈게요. 남의 가족인데 친하게 격없이 지내고 싶어 했다는 것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런 마음 먹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선 깊게 반성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희 부모님은 정말 많이 다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두 분의 화가 저나 남동생에게 미친 건 아니었는데 싸우지 않으면 정말 정상적인 부모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다툼만 하시게 되면 뭐랄까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너무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남동생에게 상냥하게 말을 하는 분들이었고 자식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사랑을 주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런데 부모님은 성향 자체가 맞지 않은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로 떼어 놓으면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붙여만 놓으면 바닥까지 보이는 정말 추해 보이는 그래서 저는 결혼이란 걸 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런 얼굴을 하며 서로를 비난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땐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었던 내용들의 제 일기를 제법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좋은 분들이었고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긴 했지만 싸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머리가 커가면서 저나 제 동생은 엄마 아빠와 사이가 조금 멀어지긴 합니다. 그렇다고 인연을 끊어버린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속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같은 가족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부모님과는 헤어지게 되었고, 방학이 되어도 굳이 내려가서 엄마 아빠를 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질 않더라고요. 봐봤자 우리에겐 친절한 미소를 보이지만 결국엔 우리 앞에서 싸울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그 꼴 보고 싶지 않아 방학에도 서울에서 머물곤 했죠.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이 되면서 완벽하게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기 몇 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암을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1년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 병실에서 부모님은 그간의 오해를 풀고 좋은 마음으로 이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풀고 간다 하니 좋아 보이긴 했지만 제 마음 깊숙하게 자리 잡은 결혼하면 절이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놓지 못하셨죠. 제가 남편에게 반했던 이유는, 저희 부모님과는 너무 다른 그가 자신의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홀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가족 이야기를 제게 자주 했었고 그리고 아직도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 입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인데 그것도 남자 입에서 엄마가 보고 싶다? 동생이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마마보이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 큰 남자가 지금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걸까? 나는 남동생 생전 확인만 할 뿐 보고 싶다거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데 여동생이 보고 싶다 말하는 남자. 저 남자가 자신의 여동생을 대하는 감정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더라고요. 더 호기심이 갔고 그리고 부럽더라고요. 스스럼 없이 보고 싶다, 사랑한다 말을 하는 남자의 가족사가요. 자기는 항상 어머니랑 동생이 보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 정말 보고 싶어?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도? 당연하지. 지금 얼굴 못 본지 한 달이나 되었는걸. 엄마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너무 보고 싶지. 나는 오히려 자기가 신기해. 서울에 살면서 한 번도 자기 남동생을 만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아니면 뭐 다른 이유라도 있나? 특별한 이유라고 할 건 없지만 뭐 이런 가족이 있으면 저런 가족이 있는 거 아니겠어? 덜 궁금한 건가?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나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아하, 뭐 워낙에 가족끼리 사이가 좋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살아 계실 적엔 더 했었어. 부모님 사이가 너무 좋았었거든. 어떤 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할 순 없겠지만 각자 가족들마다 사연이 있고 역사가 있는 법이잖아. 너무 사이가 좋으면 우리 자기가 좀 그래 하려나? 아하, 전혀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 사이에 끼고 싶었습니다. 남편과는 좀 오래 연애를 했어요. 5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동생인 시누이가 저희보다 먼저 결혼을 했고 저는 그 결혼식에 참석도 했었죠. 오빠가 여동생 결혼하는데 올 수도 있는데 남편은 아예 통국 수준이긴 하더라고요. 함께 입장하는 그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는데 사람들이 좀 수군거렸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이후 순조롭게 잘 만나다가 저희는 1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결혼 전에 좋아 보였던 모습이 결혼 후에 가끔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무조건 자신의 가족이 우선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우선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이 가족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지방에 살고 있었고 자주 만날 일이 없었기에 그들과 어울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들 속에 제가 확실하게 끼지를 못했었던 것 뿐이었어요. 시간이 조금만 있었다면 아마 그들에게 완벽하게 동화가 되었을 텐데 결혼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교통사고로 당해서 남편이 좀 와줘야 하는 상황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병원으로 가니 그곳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남편도 놀라서는 알겠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진료를 받는 동안 남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도착을 하면 제게 전화를 주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저는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질 않더라고요. 보호자가 필요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남동생을 호출하게 되고 그날 저를 집에 데려다 준 사람은 새로 생존 확인만 했었던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왜 자기를 불렀는지, 매형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계속 전화하는 저를 힐끔 쳐다보면서 나중엔 이제 그만해. 그렇게 계속한다고 받지 않아. 무슨 사정이 있겠지. 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가벼운 찰과상이었지만 그래도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것저것 찍어본 아내인데 분명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했는데 병원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은 남편이라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새벽 저는 남편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시댁이 있더라고요. 미친 듯이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한 저희인데 아무렇지 않게 새벽에 전화해선 제게 "천안 불렀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처남이 왔었지? 내가 못 가면 당연히 처남 불렀을 것 같은데. 뭐? 아, 내가 얼마나 걱정이된 줄 알아? 지금 어디야? 어? 왜 전화를 안 받아? 왜 연락을 안 한 거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나 지금 엄마지. 아, 당신 전화 들어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집에 내려오는 동안 엄마랑 동생이랑 계속 통화를 하는 바람에 당신한테 전화하는 걸 잊었어. 미안해. 동생이 이혼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엄마랑 얘가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 급하게 내려오느라 당신한테 말 못했어. 뭐? 지금 당신 뭐라는 거야? 나 교통사고 당했다고. 알지 않아? 아니, 어머니랑 동생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고. 놀라서 지금 어머니 댁에 갔다고? 그럼 나는? 병원에서 기다렸을 나는? 아니, 당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전화를 했고, 정신도 온전했고, 그리고 내가 안 가면 처남을 부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동생이,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나 엄청 놀랐었다니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냥 자기 동생 걱정만 하더라고요. 저한테 괜찮냐라는 말도 하지 않은 남편. 이런 남편과 더 이상 전화 통화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그 다음날 일어나게 됩니다. 전날 잠을 설쳐서 거의 아침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좀 밖이 부산스러운 거예요. 여자 목소리도 들리고 나가보니 저희 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 와 있는 겁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그제서야 괜찮냐고 물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아는 체도 안 하더라고요. 인사하고 싶지도 않았고 사실 그럴 기분도 아니었고요. 남편을 방으로 불렀죠.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하니까. 남편이 저의 부름을 듣고 오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아들은 왜 부르니? 뭔 이야기를 하려고? 시어머니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인사는커녕 식사도 챙겨줄 생각도 안 하고 들어가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여기서 해. 우리 앞에서 못할 말이 뭐가 있다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봐온 시어머니 맞나? 아니 뭐 자주 본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그때 결혼 1년도 안 된 때였으니까 엄청 날카롭고 낯설더라고요. 시누이한테 문제가 있어서 더 예민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엄한 곳에 화를 푸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기들 앞에서 못할 말이 뭐 있냐 하길래 저는 대놓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뭐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을 하고 식구들을 데리고 왔어야지. 덮어놓고 그냥 데리고 오면 어쩌자는 건데? 그럼 몰라? 나 어제 사고 당했었어. 그런데 이제서야 괜찮냐고? 너 같으면 괜찮겠니? 괜찮겠냐고. 자기야. 아까 물어봤잖아. 아니, 엄마랑 동생을 그곳에 그냥 두고 오기 뭐해서 데리고 온 거야. 자기 걱정돼서 올라온 거라고. 그리고 뭐 하는 짓이냐니.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 자기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네. 어제 사고를 당했었거든? 그래서 그래, 엄마. 아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 흥분된 상태라 이러나 본데, 자, 우리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이야기를 하자고. 알았지, 자기야? 아, 장난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 야, 너는 어제 사고 당한 와이프를 내팽개치고 네 동생한테 간 사람이야. 나는 보호자가 없어서 내가 얼마나 곤혹스러웠는지 알아? 그런데 뭐?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 상태가 좋지가 않아? 너 같으면 지금 상태 좋겠니? 어? 좋겠어? 너무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냥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했나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충분히 제 입장에선 서운을 넘어서 어이없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흥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던 시누이가 제 코앞까지 바짝 다가와선 그러는 겁니다. 아,
지금 여동생이 이혼을 하게 생겼는데 당신은 생각해야 해? 멀쩡하잖아. 어디 다쳤어요? 아니잖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얌전하게 들어주니까 엄마랑 내가 우스워요? 어떻게 며느리란 사람이 시어머니 시누이 앞에서 우리 오빠 무시하는 말을 해요? 오빠는 당신 보호자에게 앞서 내 보호자인 사람이야. 내가 진정한 가족이라고?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하면서 거의 저를 협박을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아, 아니, 지금 내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내 집에 누가 발들이라고 했냐고. 당신? 지금 나한테 당신이라고 했어? 아, 야, 너 지금 뭐 하니? 니네 식구 데리고 안 나가니?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지금 니들 식구 데리고 안 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사람이지 않겠어? 갑자기 시누이가 저를 확 밀치더라고요. 하도 코앞으로 바짝 와서 뒤로 좀 물러나 서 있었는데 거실 귀퉁이 쪽으로 제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졌다는 표현보단 발을 헛디뎠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거실 귀퉁이와 거실 중간의 높낮이가 좀 달라요. 하필이면 귀퉁이 쪽으로 제 발이 헛디디고 말죠. 발을 움켜잡고 얼른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나가라고요. 결국 남편이 자기 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나갔는데 얼굴이 뜨거워지고 혈압이 확 오르더니 발목이 너무 아픈 겁니다. 걸을 수 없을 정도로요. 확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방금 전에 일을 상기시켰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한 거야? 지금 이거 꿈 아니지? 내 상상 아니지? 발목에 힘이 빠지면서 말도 못하게 부어오르는 것을 보니 꿈은 아닌 듯 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잘못한 겁니까? 말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저는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잘못한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기분 좋지 않은 내색 감추며 생글생글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어야 한 겁니까? 남편이란 놈이 그리 행동을 했는데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한 1시간 정도? 그런데 젠장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안방에 전화기가 있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서 옆으로 기어가듯 안방으로 갔고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었습니다. 숨까지 차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란 놈이 하는 말이 제 나머지 발목까지 부어오를 정도의 충격을 주더군요. 지금 카페에 있고 엄마랑 동생은 내가 안정을 좀 시켰어. 자기 교통사고 당한 건 몰랐거든. 어제 일 자세히 설명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인정이 있으니까. 그러니 당신도 좀 화를 가라앉히라고. 다 해결되었으니까. 나는 지금 다시 엄마 집으로 내려갈 거야. 그리고 있잖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동안 너무 안 만난 것 같아. 그러니 사소한 걸로 다들 이렇게 소란을 떨지. 엄마 집에 가서 짐 싸서 다시 올라올게. 동생 이혼하려면 서울에서 변호사 선임해야 하니까 그냥 당분간 같이 지내는 게 나을 것 같다. 오늘 말고 내일 저녁쯤에 올라올게. 그러니 당신도 마음 추스리고 좀 안정을 찾고 있어. 알았지?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런 소리 짓거리는 거지? 이거 정말 상황 파악 안 되는 놈이네. 그러니 지금 자기 엄마랑 자기 여동생을 이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어제 상황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이해를 했다면서 자기 엄마랑 자기 여동생은 마음이 넓어서 나를 이해했으니 너도 그만 속 좁게 굴고 지금 상황을 이해를 하라는 말인데 숨이 턱 하고 막히더라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저런 말이? 와, 진짜 지금도 욕이 나오네요. 너한테 욕도 아깝다. 네 동생 변호사 서울에서 구해야 하니까 데리고 올라온다고? 아, 뭐 알아둔 곳 있니? 나도 좀 소개해 줄래? 지금 나도 이혼 전문 변호사가 엄청 급하거든? 뭐? 자기야,
아, 왜 그런 말을 해? 농담하지 말고. 아니, 왜 그런 농담을 해? 이혼 변호사라니. 다 이해한다니까? 자기가 그런 말 한 거 우리 엄마나 여동생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다 이해한다고. 괜히 쑥스러워 그러나 본데 그러지 마. 가족이잖아. 가족인데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만하라고. 어? 그만하라고. 이 욕도 아까운 놈아. 나는 너랑 이혼한다고. 가족? 가족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너랑 가족이 하기 싫은데 왜 남인 네 엄마랑 네 동생이랑 가족을 하니?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변호사는 내가 먼저 구할 거라고. 나는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지금 너의 말 이해 못하고 마음에 담아둘 거거든? 나는 니들처럼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서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둘 거라고. 이혼해. 너랑 이제 안 살아. 알아들어? 아무리 그랬어도 제게 왔어야 한 것이고, 만일 정말 급한 일이었다면 전화를 했어야 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안 한 것이 자기 엄마랑 여동생이랑 번갈아 가며 통화를 하니까 저와 통화할 시간이 없어서 전화를 안 했다라는 남편의 말 그것 하나로 우리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거라 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했어요.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했고요. 제 집에 들어오면서 남편이란 사람이 갖고 온 것이라고는 쓸데없이 큰 TV 하나였습니다. TV 큰 거를 갖는 게 남자의 로망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그거 하나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미 사용했고 중고나 다름없잖아요. 그걸 다시 돌려주는 것도 웃겨서 저 그거 때려 부셔버린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사진 찍어 전 남편에게 보내줬습니다. 그거 치우느라 남동생 다시 부르긴 했네요. 저보고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곱게 놔뒀으면 조용히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을 쓸데없이 부셔놓는 바람에 자기만 귀찮게 되었다고. 그때 저의 발목은 금이 갔었고 지금 저의 발목은 다시 접질리는 바람에 반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한 번 다치니 다시 다치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2번이나 다친 나의 발목. 가족 간 사이가 좋지 않아도 문제, 그 반대로 사이가 좋아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전자의 경우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웃긴 게 이혼하고 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엄마 집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남동생도 왔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라고 했으면서 일주일을 함께 있어 주더군요. 서로 대화를 한 건 아니지만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산책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딱히 위로의 말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집에서 올라오는 날 눈물이 너무 나서 저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었네요. 남편과 헤어져서 그게 슬퍼서 온 게 아니라 아빠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동생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울었어요. 그 감정이 무엇인진 잘 모르겠으나 제게 그들은 가족이었더라고요. 전 남편 가족들과는 결이 완전 다르지만 그래도 가족. 이번 주엔 시간 내서 엄마한테 좀 다녀와야겠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